현재를 즐길 거야 하는 욜로 마인드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무작정 현재를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 그것은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 같은 거야. 빚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어. 좋다는 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겠지. 빚을 왜 지겠어? 어디론가 그 비용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지. 빚을 논하기 전에 지출을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보자. 우리는 늘상 지출이라는 것을 줄여야 한다, 아껴야 한다, 그렇게 배워왔어.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지출이고 어떤 게 나쁜 지출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비용을 지출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좋은 지출이겠지.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지출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식비라든지 차를 구입한다거나 장사를 하려고 재료를 살 수도 있겠지. 또는 사치품을 살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야. 같은 승용차도 누구는 사치품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엇에 지출을 했느냐만 가지고 좋은 지출이다, 나쁜 지출이다 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이런 예가 있어. 예전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한 회장님이 나오셨어. 그분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약간 시골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자동차를, 중형 자동차를 가지고서 동네 어르신들을 읍내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마을에서 좋은 인식을 심어주면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일감들을 계속 자기가 그 일감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아주 전략적으로 그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라는 거지. 아무튼 지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자동차라든지 시계, 벨트 뭐 이런 것들, 여자들은 뭐 가방, 구두, 화장품 이런 소멸성 상품에 지출을 많이들 하곤 하는데, 그게 돈을 벌고 불리고 하는 데 있어서 그저 바람직한 지출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만 장사를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고 사업을 위해서 설비를 마련하고 금융 투자를 하고 하는 등의 지출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빚을 지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드 현금 서비스를 통해서 차를 샀다거나, 이런 거는 미래를 지금 소비하는 행위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미래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재료를 구입하고 설비 투자하고 금융 투자를 했다면 이런 것들은 미래에 더 값어치 있는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출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 미래를 구입한 거라는 얘기야. 물론 미래를 구입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다만 우리는 성공을 할 확률을 샀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는 거지. 이제 이 지출을 그대로 빚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소멸하는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빚을 졌다고 하면 그건 나쁜 빚이 되는 거고, 미래를 위해서 빚으로 재화나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건 좋은 빚이 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도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너무 과도하면 위험하다는 거야. 자, 우리는 가끔 자신을 위해 투자를 한다라는 말을 남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 물론 아까 회장님의 경우처럼 소멸성 자산인 차를 전략적으로 미래를 보고 구입할 수도 있고, 연예인들 경우 예쁘게 화장을 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서 몸값을 더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답답했던 기분을 전환하는데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기분 좋아지는 것도 자신을 위한 투자야 라고 하면서 돈을 남용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다는 거야. 이런 예를 한번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여행을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많이들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지. 여행을 가서도 기분이 좋긴 하지만 아마도 여행을 다녀온 후보다는 준비하는 동안에 더 기쁨을 많이 느낀다는 거야. 준비할 때 기분이 좋다는 것은 미래에 기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좋다라는 거야. 나는 미래를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을래, 현재를 즐길 거야 하는 욜로 마인드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무작정 현재를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 그것은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 같은 거야.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현재 즐기는 것이 진정한 욜로라는 거지. 미래를 위해 현재를 괴롭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 과연 미래를 위한 지출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네 몫이야, 네가 공부해서 알아내야지. 우리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더 진행해 보자고. 일반적으로 기업이 얘기하는 자본으로서의 부채를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럼 자본이라는 건 어떤 거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불어나기를 바라는 투자를 의미한다는 거야. 순수하게 투자만 해서 자산 상승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설비나 생산 수단을 구입하거나 또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 돈을 사용했는데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실제 가치를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1차 산업이라고 보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거지. 또는 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생산해내고,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거기에다 부가가치를 덧붙이는 거야. 3차 산업이라고 보면 사람들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차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숙박을 제공한다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지. 이러한 활동들은 투자를 통해서 가치를 배가시키고 빌렸던 돈, 자산, 인력의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해내면 이 목적을 이룬다는 거야. 이런 게 활성화될 때 우리는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또 다른 투자 활동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는 그 가치가 계속해서 변하거든. 뭐 그렇게 많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유행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또는 수요나 공급에 따라서 더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한다고. 예를 들면 아까 쌀을 얘기했어. 근데 쌀을 생산할 때는 생산해서 그 생산량이 막 늘어나고 그런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다면, 만약에 쌀을 비축해 두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쌀값이 올랐어. 그럼 이거는 경제 성장에 의한 가격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재화가 귀하게, 즉 희소성에 의해서 상대적인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 거라고. 석유값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금값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런 것들이 뭐 수요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화폐와 그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화폐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등락이 덜한 가치를 찾고 꾸준히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고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지. 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보다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데 너무 주저하지 말자는 거야. 착한 빚을 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